마르코 폴로는 지구상에서 찌질이도 가난한 유럽에서 당시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간 것이죠. 갔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았더니 이 당시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누구에서 통치되고 있었느냐? 원나라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원나라는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건설한 적도 없었고 그 뒤에도 건설한 적이 없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원나라만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병대가 주력인 나라입니다. 기병대가. 여러분, 기병대는 보병이 걷는 거리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를 하루에 행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군하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전투 방향도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정복지의 넓이도 훨씬 넓은 거예요. 원나라만큼 넓은 땅을 가졌던 나라가 없는데 그 원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그 원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가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고 대개 원세조라고 알려져 있고, 이 원세조는 바로 우리나라, 이 바로 우리 강화도에 가보면 그 남아있는 삼별초에 그 한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도 정벌했던 사람이에요. 이 쿠빌라이 칸이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권력자가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중국에 이 사람이 간 겁니다. 이 사람은 가서 당시에는 외국 상인이 가게 되면 이제 오늘날처럼 교육이 자유화되어 있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 허가를.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왕궁에 아련을 하러 갔는데 왕이 그 당시에 더워가지고 잠깐 여름 궁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따라갑니다. 여름 궁전까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아련을 했어요. 이 아련을 한 20대에 이 이탈리아 청년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 길이 제대로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걸 장사를 하면서 간 거예요, 상인이. 우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한 모험정신. 오늘날 치면은 벤처 사업가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아주 톱 클래스의 벤처 사업가인데다가 살아서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살아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리예요. 그걸 이 친구가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간 겁니다. 얼마나 영민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민한 젊은이가 쿠빌라이 칸과 만난 겁니다. 쿠빌라이 칸이 몇 마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전혀 다른 문명세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커온 사람인 겁니다. 거기다가 비록 유럽이라는 공공한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유럽에서는 가장 세계를 많이 하는 이 해상국가,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듣는 얘기가 굉장히 신기하고, 더더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남겨놓았던 많은 기억들과 이 기록들, 그것들을 쿠빌라이 칸에게 이제 이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 이 쿠빌라이 칸이 보기에는 이렇게 영린한 친구가 자기 옆에 계속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내든 국외든, 더더구나 당시에 중국의 황제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겠어요, 교황처럼. 그래서 당연히 자기 신하니까 그냥 남으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공주들의 가정교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공주들의 가정교사를 임명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넓은 땅을 자기가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신하들을 몇 개 떼가지고 이제 다스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로 다 공주들을 시집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공주들이 넓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외국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면 거기는 전혀 다른 나라니까 외국 문명에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를 자신의 정책 자문관 겸 이 공주들의 가정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24년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24년간 머물면서 벼슬을 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급에 해당이 되는 현지사로, 현령으로 가기도 했다, 현감으로 가기도 했다고 뭐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마르코 폴로는 지구상의 최상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에 24년간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정점이었던 왕궁에 있었던 거다, 왕궁에. 그러니 여러분, 중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 일어나면 매일 아침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넓은 땅에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소통치자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조공을 매일 하루에도 수건씩 보는 거예요. 물건을 계속 받는 거죠.
그거 받는 게 제일 큰일입니다. 그거 받으면 이제 외교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의 옆에서 매일 그걸 본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이런 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촌놈이 더더구나 생산과 소비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가난한 나라에 살던, 이 유럽에 살던 마르코폴로가 이 풍족하고 어마어마한 이 부의 풍요로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